여기 보시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 산업의 이제 집중, 이거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AI를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를 엮어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겁니다. AI가 특히 기술 성장주에 주도를 하고 향후에도 그럴 거라는 거를 이제 써놓은 거고요. AI 테크놀로지, AI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성장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발전하는 게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성공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하고 같이 부상하고 있는 거죠.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잘 되는 쪽에 기업도 성공하고 있는 거죠. 이거와의 어떤 상관관계가 좀 많이 있고, 그러한 그러니까 요인에는 AI는 통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머신러닝,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나 컴퓨터 비전,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엮여서 AI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러한 기술들이 신기술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던데, 이 비즈니스를 혁신시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혁신시켜서 이 혁신된 비즈니스를 통해서 혜택은 대부분 AI를 투자에 많이 들어간 쪽이 빅자이언트, 그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성이 또 높은 기업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고, 그러한 가운데 AI 자체가 제품이든 서비스 쪽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지리적 범위의 확장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팔 수 있는 곳을 더 많이 넓혀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일즈를 할 때 한정된 세일이 아니라 마켓 자체를 좀 많이 더 넓혀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슈퍼스타급의 어떤 기업 부상도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제일 뭐 올해 핫한 기업들은 다들 언택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줌 같은 게, 줌 비디오 같은 게 이제 이런 거에 최대 수혜를 받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슈퍼스타 기업들은 계속해서 실적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계속적인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인티그레이트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게 좀 깊어질수록 슈퍼스타 기업들이 발생하고,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실적을 계속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테크놀로지는 기업들의 투자와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선순환 구조, 계속 돌아가는 거죠. 원래 돈이 많은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거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은 AI에 그 자금을 대겠죠. 투자를 하니까. 실제 규모가 작은 데는 이런 쪽에 그냥 소프트웨어를 조금 사용할 뿐이지 투자를 그렇게 많이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경쟁 기업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거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판매와 고용을 또 더 늘릴 수 있는, 또 더 많은 투자를 또 이렇게 유발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매와 고용이 늘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성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성장으로 이어지면 또 투자를 하게 되고 해서, 이 선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결코 이제 쉽게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은 거죠. 결과적으로 좀 전에 논문에 봤던 산업 집중도, 이게 높아지게 되면서 기술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지금 계속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은 미국이 워낙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AI가 지금은 이제 핵심으로 이제 좀 자리 잡은 게 아니냐. 클라우드 이런 것도, 데이터 센터 이런 것도 결국에는 끝단에 AI의 역할, 이거와 좀 연관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했던 선순환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AI가 가지는 이점 대부분이 이 대기업에 누적되는데, 그 이유가 당연히 앞서 설명했던 AI에 투자할 자원이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고 데이터 센터나 뭐 클라우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광범위한 투자가 일어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양 자체도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높은 생산 효율성을 이런 기업들이 가지게 된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높은 생산 효율성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각 산업, 그러니까 각 섹터 뭐 산업의 최상위 기업에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빅테크의 소수 기업의 어떤 랠리가 이러한 구조상에 일어났던 거지, 약간의 수급만으로 일어난 건 아니다. 뭐 여기서는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동반되는 거지, 이렇게 투기적으로 일어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보는 거고요. 과거에
일반 그 인더스트리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해당 기업 주가는 계속 그렇게 상승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더 이렇게 기업 그 마켓캡이 크고 주가가 비싼 그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계속 제공하는, 여기서도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작은 기업들이 약간 도태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치주가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AI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가치주, 기존 산업들에 대한 파괴 현상은 계속 발생할 거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사이클의 영향이 여전히 더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AI의 투자가 미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가치주의 리턴이 줄어드는 거는 투자가 계속 늘어야 되는 쪽은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뒤로 갈수록 이제 좀 늦으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도 그렇게까지 가치주가 이렇게 성장주와 어떤 로테이션, 큰 로테이션, 대로테이션을 이뤄서 이렇게 다음은 뭐 가치주의 시대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걸 엮었냐면 어제 제가 엔비디아를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가 가장 강조했던 게 AI 기능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AI 엔비디아가 발표할 때 암 관련해서 인수와 관련해서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어제 계속 말했던 게 AI 쪽 이야기를 얘네들이 되게 강조했는데, 결국 NPU죠, 그죠? 뉴럴이죠, 그죠? 뉴럴 프로세스 유닛.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NPU라는 건 결국 인공지능이 이 트레이닝이 아니라 인퍼런스, 추론 시장이 아직까지 이렇게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또 생태계 확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의 플랫폼을, 결국엔 플랫폼을 암 플랫폼하고 암의 생태계에다가 전체적인 어떤 큰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헤트로노지어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기종 컴퓨터라고 하는데, 결국 엔비디아의 GPU IP하고 멜라녹스의 기술, 그다음에 ARM의 CPU IP, 이 세 개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결국에는 큰 플랫폼 내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이 제일 끝단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 붙는 거죠. 엔비디아는 지금 이 엣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ARM 기반으로 엣지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그 엣지 플랫폼은, 컴퓨팅 쪽에 이 제슨이라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셀프 드라이빙도 들어가고 다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홈페이지 가면 이 제슨 뭐 이런 종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결국에는 시장을 선점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죠.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하게 되면 그냥 뭐 빅테크 쪽은 결국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노우플레이크 내일부터 거래가 되는데 2,800만 주, 그 다음에 클래스 A 전환 옵션이 420만 주, 이렇게 해서 발행이 됩니다. 공모 밴드가 상향됐어요. 이게 지금 30% 정도 상향돼서 기존 75에서 85, 그 다음에 100에서 110인데 이거보다 올라와서 지금은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좀 많죠. 기업 가치도 지금 277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가 넘어가요. 그래서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자금 조달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돈은 많이 공모를 하게 되는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서죠. 전체 지분의 19%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데, 여기도 그냥 공모 밴드 중간값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105달러 가져가게 되고요. 105달러에 238만 주. 그 다음에 기존 주주로부터의 추가 인수 예정인데, 이것도 105달러입니다. 404만 2천, 이렇게. 스노플레이크 이야기할 때도 결국에는 여기도 빅데이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을 제일 할 수 있는 그런 쪽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민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스노플레이크 이야기할 때 데이터 공유의 개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스노플레이크의 역할도 중요해지지 않을까.